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심화 보충 학습 및 감잡기 문제 우리가 이 테마 학문이라 문화와 관련된 이 테마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요 책을 교재로 해서 이제 가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라고, 267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삼국시대 때 나왔던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서가 있잖아요. 이 역사서가 단 한 권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뭐 다 아는 이야기시죠?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특히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고려시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참고했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를 놓고 봤을 때 고려시대까지 이 책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277쪽에 보게 되면 제왕운기 있습니다. 제왕운기. 디귿해가지고 제왕운기 있는데, 이 제왕운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책인데요. 발해사 연구를 처음으로 연구했다. 발해사를 최초로 연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는 뭐예요? 라는 건데, 발해사를 연구를 했고요.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278쪽의 역사서를 묻는 방법에서 자주적 사관과 보수적 사관이 있죠. 그래서 보수적 사관에는 삼국사기, 다 아는 삼국사기. 그 다음에 사략이 있죠. 성리학적 사관에서 한 거, 이재현. 이 사략이 나중에 성종 때 동국사략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자실기, 이예, 여사제강 역시 보수적 사관이다라는 거고요. 서술 방식으로는 기전체, 편년체, 기사 본말체, 야사체, 강목체 등등이 있는데, 편년체 쭉 보시면은 무슨 전료, 통감, 실록, 편년 뭐 이런 거 전부 다 편년체예요. 편년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목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뭐 동사강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79페이지에 안정복의 그 동사강목 보면은 한백겸 이후에 삼안정통론, 즉 삼국을 무통으로 했다는 얘기죠. 삼국을 정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삼안을 정통으로 했다. 특히 마한입니다. 삼안정통론. 여기 보시면 이제 단군에서 기자조선, 마한, 그 다음에 삼국, 통일신라로 연결이 되는데, 삼안정통론을 삼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종희의 동사. 고대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를 했던 거. 자, 이종희의 동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쪽에 개항기의 가로 3번에 보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얘기가 나와요. 조선 광문에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문학, 이런 고전,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최남섬도 속해져 있었고 박은식 선생님도 속해져 있었는데, 최남섬은 나중에 친일로 전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81쪽에 6번에 매천야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천야록. 자, 그 다음에 282쪽에 보시면 학자에서 박은식 선생님이 나올 거예요. 박은식 선생님이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님은 어를 강조했고, 문희평 선생님은 조선심, 마음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은 조선시대에 나왔던 지리서,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쭉 나와져 있죠. 이거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심화문제, 여기 있는 것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내는 그런 몰지각한 출제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는 분들하고 안 보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맨 위에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이게 동양지도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빠져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286쪽에 보게 되면은 백과사전유 서적이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유, 다음 중 백과사전유가 아닌 것은 골라라.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이없죠? 어이없죠? 그래서 백과사전유 책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심화적인 내용들 제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고려시대의 역사서에 나타난 역사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려시대 역사서입니다. 1. 이련은 삼국유사를 지어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수록했다. 네, 맞는 얘기죠. 2.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반영했다. 그렇고요. 3번 이승윤은 제왕옹기를 지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당구부터 서술했다. 제왕들의 역사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4.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어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향가를 많이 수록했다. 향가를 많이 수록했던 건 뭡니까? 삼국유사죠. 그래서 4번이 터무니없어요.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 각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선 후기에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했다. 조선 후기에? 아니죠. 이걸 여말선초라고 얘기했죠.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고 나머지 보기들 읽어보면 2. 고려는 몽고와의 전쟁 중이던 강화도 피난 시절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급 예문을 인수했다. 1231년이니까 그랬을 거고요. 3번 통일신라 고문 양식은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적은 구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네, 규모가 적은 구식 돌방 무덤에서 이 둘레석을 두르면서 12지 신상을 조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발해의 벽돌과 기의 무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3번 문. 다음 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피륙을 제공하여 목자를 섬기고 또 가마와 말을 제공하여 목자를 송영하는 것이다. 결국 백성은 피와 살과 정신까지 바쳐 목자를 살찌게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자면 백성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 글을 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굴까요? 이거는 목민신서입니다. 목민신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즉 고을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없으면 목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1. 노론파 북학사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2.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했다. 자, 한전론을 주장했던 것은 누굽니까? 이익이죠. 그 다음에 마가회통에서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마가회통, 마마. 예, 이거 맞는 얘기죠. 정약용. 4번 해산물 등 직접 채집에 조사하여 자산 어보, 정약전입니다. 이것은 정약전이에요.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다 형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3번 문제 있었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비추신 이 종교와 관련된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이 되어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참성단에서 1월 성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다 보시면 이게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 이 종교 바로 뭘까요? 도교죠, 도교. 네, 도교와 관련된 거. 임신서기서. 이건 신라의 화랑들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유학 공부 열심히 하자. 유학이 반영된 거고요. 초제, 예, 만이산 초제, 도교죠. 백제 금동행 대학로 신선들이 연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팔관에 이 이 불교 행사에 도교의 풍습이 여기 가미가 돼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역사서술의 형식과 대표적인 사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강목체 고려사 아니죠. 그 다음에 편년체 삼국사기. 편년체라는 거는 이렇게 연대순으로 가는 거죠. 삼국사기는 기전체죠.
기전체, 동국, 통감 들어가면 무조건 편연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사본만체, 연료시 기술. 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또 지문이 많네요. 다음 중 인물성 동론에 기초하여 나타난 사상계의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인물계 동론은 호랑 논쟁에서, 여기 나오는 호랑 논쟁에서 누가 낙론을 얘기하는 거죠. 호랑 논쟁에서 벌어졌다. 논쟁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벌인 사상 논쟁인데 권상하와 그의 제자 한원진이 중심이 된 충청도 지방의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호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은 사람의 본성인 인성과 물질의 본성인 물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다. 한편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과 김창엽이 중시된 낙론은 인물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 동론. 그 인물성 동론을 골라라라는 얘기죠. 인물성 동론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하고 청나라 여진족 얘네들하고 얘네도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잖아요. 인물성 이론은 다르다. 걔네들하고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고 인물성 동론은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다. 같다. 그러니까 걔네들 잘하는 거 우리가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론이 북학파에게 영향을 주었고 개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였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 양명학의 도입 2. 동학사상의 대두 3. 북학사상의 영향. 네, 3번이죠. 화이론적 사유체계 확립. 화이론적 즉 중국과 이 오랑캐가 엄연히 다르다. 이거는 인물성 뭐예요? 이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7번 문제.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적들을 잘 보셔야 돼요. 1. 설화문학이 유행하여 필원잡기와 용제총화가 펼쳐졌다. 필원잡기는 누가 쓴 거냐면은 필원잡기 서거정입니다. 서거정. 이게 뭐냐면 잡스러운 이야기를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누락된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수필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제총화. 이건 성희현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용제총화 역시 민간에 떠도는 어떤 뭐 민속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기다 들어간 거예요. 이 성현이나 서교정은 우리가 언제 나왔죠? 조선 초반에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 후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2번. 도시 상인층의 지원에 의해 산대놀이가 민중오락으로 정착되었다. 네, 그렇고요. 3번.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와 정선에 유행하였다. 그렇죠. 4번. 중인층의 문예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사가 주식됐다. 시사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8번. 농서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해. 그죠? 1번. 농사직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농법을 개량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편찬했다. 세종 때. 2. 금양장로 강희맹이 금양에서 직접 경험했던 농법을 기록했다. 그렇죠. 3번. 농가집성. 농사직설의 농학을 계승하면서 쌀농사 중심의 수전농법을 소개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상집요. 4번에 농상집요. 농가집성의 농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혹은 기술론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농상집요는 고려 후기에 들어오는 원나라의 농서예요. 농가집성은 신속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간의 농서를 정리한 건데 조선 후기 때에.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정답 4번이고요. 자, 9번.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 동양 최초의 동양지도입니다. 최초의 동양지도 태종 2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이회, 이무, 김사영 등이 제작에 관여했다. 그렇고 2번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 만든 원나라의 세계지도 한반도 지도를 덧붙인 것이다. 네, 그렇고요. 3번 유럽, 아프리카,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이 그려져 있으나 아메리카 대륙은 빠져있다. 그렇다라고 그랬죠. 4번 조선 중기 역사와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태종은 조선 중기 사람이 아니라 조선 초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동해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은 아연에 함유된 청동으로 만들어 매우 신비한 소리가 난다. 네. 2번 13세기에 편찬된 향약 구국방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서이다. 그렇죠?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죠. 3번 조선 태조 때에는 고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도래새겼다. 그렇고요. 4번 조선 세종 때는 밀랍 활짝 고정법을 개발하여 종전보다 2배의 인쇄 능력을 보였다. 자, 우리는 그 활짝 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태종 때, 조선 태종 때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세종 때의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가 나와요. 다 훌륭한 금속 활자인데 개미자는 말이에요. 글자와 글자 그 사이를 뭘로 고정을 했냐면 밀 있죠? 밀이래요. 밀랍. 납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납으로 고정하다 보니까 이게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 납이 녹아요. 그래서 글자가 변형이 되거나 또 안 보이거나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납을 갖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거기다 놨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세종이 갑인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럼 글자와 글자 사이를 뭐로 고정을 시켰냐면은 대나무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인쇄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보다도 10배의 생산량을 갑인자가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누가 갑이에요? 역시 세종이 갑이죠. 갑인자.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삼국의 고분과 미술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자신감 있게 아주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백제의 미르사지 석탑과 신라의 분황 석탑은 각각 목탑과 전탑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렇죠. 전탑이라는 건 벽돌 양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목탑이라는 거는 나무로 만든 탑의 양식이다. 석탑입니다만. 네, 맞는 얘기고. 2번 백제의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화를 그려놓지 않았다. 벽화를 왜 그려놓지 않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그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3번 고구려의 고분 벽화는 처음에는 사신도가 유행했지만 점차 생활 풍속도로 변화됐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 고구려는 처음에는 풍속화 뭐 무용하는 거, 사냥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비가 귀족을 접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다가 나중에 사신도, 현무도, 뭐 주작도 이런 쪽으로 좀 더 예술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4번 한강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의민을 받겠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양식이죠. 돌무지 무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자, 12번 문제. 발해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대조영은 처음에 진국이라고 칭했다가 당나라부터 발해 군왕에 봉해진 다음에 발해라는 국어를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2번 발해는 건국 직후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732년에서 733년 전쟁 이후로는 신라와 교류하지 않았다.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건국 직후 때는 신라가 발해가 신라하고 당나라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죠? 고려를 멸망시켰다 해가지고 왼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왕 때부터는 당나라와 신라와 친선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신라로 가는 신라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틀렸고. 3번 발해 도성에서 발견된 정혜공주의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모조림 천장 구조가 고려 무덤 구조를 닮았다. 네, 맞습니다. 정혜공주 고구려 양식, 정효공주 중국 양식 벽돌 무덤. 4번 발해 경제는 목축과 수렵이 활발하고 농업은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지었다. 그랬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이고, 뭐가 이렇게 길어요? 다음 자료와 관계가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대저, 정치하는 요령은 그 강이 하나 있고 그 목이 10개가 있습니다. 강목이네요. 그러니까 큰 것이 하나고 작은 것이 10개가 있다. 강이란 것은 체인이 정치를 하는 본령이요. 목이란 것은 용인이 정치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일강이란 무엇을 이름입니까? 군주의 마음가짐입니다. 서정의 번잡함과 만민의 수요가 많음도 칠한 휴척의 깃틀은 군주의 마음의 근본을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만사가 다스려지고 인심이 순하여 화기가 돌며,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만사가 배루되고 인심이 순하지 못하여 악기가 올 것이니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옛날 성인이 왕위에 있을 적에, 성인 나왔습니다. 왕위에 있을 적에 하늘을 본받아 정치를 하게 되니 마음이 정대 광명하여 천리의 공에 순수하고 인욕에 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미한 데서부터 현저한 데로 이르게 되고 안에서 밖으로 미치게 되어 밝고 환하여 사욕 사심에 가림이 없었으므로 기강이 위에서 서고 교화가 아래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임금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요령도 반드시 학문을 통해 얻게 되어야 됩니다. 회제집입니다. 자, 성인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학문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임금이 공부하는 학문이다 해서 이제 성학이에요. 성학을 임금이 열심히 해야 된다. 성학 군주론입니다. 군주. 아, 이거 지우개 한번 지어봐야지.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요거. 네, 다시. 짠. 아, 요거. 짠. 성학군주론. 성학군주론을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이 여기 이제 회제라고 나오잖아요. 회제가 누구의 호냐면 이언적의 호입니다. 자, 이 사람의 성학군주론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황 선생님이 성학 10도,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성학 집요, 이런 것들을 저술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이 언적은 성학군주론을 거론하였다. 네, 맞는 얘기고요. 니은 16세기 중엽 이후 이황과 이에게 이르러 두 경약의 성학군주론이 일어났다. 그렇고요. 디귿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향방은 군주의 일심과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 네, 맞는 얘기죠. 리을 군주가 성학을 익혀 성인 군주나 현명한 군주가 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운영론의 성격을 지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네요.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문,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테마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불교라는 테마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